한옥과 관련된 이름들은 점점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아파트나 양옥에 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찰이나 고궁, 그 외 한옥마을에 갔을 때는 거기에 대한 여러 이름을 알면 더 관심 있게 보게 될 것입니다. 자연적 이 건물과 저 건물의 차이점도 알게 될 것이고, 내가 살펴보는 건물의 특징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보고 있는 건물이 내 눈에 제대로 들어올 것입니다. 지금은 잊혀져 가고 생소한 여러 이름들은 모두 한꺼번에 알 수는 없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지붕과 관련된 것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붕의 여러 형태와 그 지붕의 부분의 명칭을 알기 쉽게 안내하겠습니다. 앞으로 한옥을 대하면 여기에서 익힌 만큼은 제대로 보일 것입니다. 물론 지붕을 구별하는 것도 재료에 따라 나눌 수도 있겠죠. 기와지붕, 초가지붕, 너와지붕. 참, 너와지붕은 아시죠? 납작한 돌이나 나무를 판자처럼 쪼개서 얹은 지붕인데, 여기에서 너와란 너도 기와에서 나온 말로 짐작합니다. 우리말에는 그와 닮은 것을 너도 또는 나도란 말을 잘 넣습니다. 밤나무와 닮은 나무를 너도 밤나무, 나도 밤나무로 부르는 것과 같은 예입니다. 돌로 이은 것보다 나무를 쪼개서 이은 너와집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너와집은 나무가 흔한 산천에 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붕의 모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붕은 비를 막기 위해서 덮은 것이지만 미적 감각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크든 작든 정각의 지붕을 보면 이렇게 단순한 지붕도 있습니다. 이걸 막배 지붕이라고 합니다. 앞뒤 지붕 두 면이 마주보는 아주 단순한 지붕인데, 주로 이런 건물은 신주나 홀령을 모신 사당 건물이 이런 막배 지붕이 많습니다. 지붕 두 면의 사이 각이 세목골을 박공이라고 하는데, 이 박공이 넓다 보니 비가 맞을 염려가 있어 이렇게 지붕을 길게 빼기도 하지만, 이렇게 판자로 비바람을 막아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미적으로 만들어 놓으니 하나의 작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맞배 지붕을 박공지붕이라고도 합니다. 여러 지붕 모양 중 가장 초기 건축의 모양인데, 간결하면서도 품 있는 자태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당과 같은 건축물에 주로 쓰입니다. 이건 부석사 무량수전 지붕인데, 이런 지붕 모양은 아주 흔하죠. 저러 정각뿐 아니라 시골 동네는 한옥 지붕도 이런 모양이죠. 이런 모양을 팔짝지붕이라고 합니다. 세목고로 맞배 지붕 박공에다가 그 아래 8팔자를 덧붙였다고 생긴 이름입니다. 당연히 건축 역사를 따진다면 맞배 지붕 이후에 나온 모양이죠. 물론 여기에도 박공이 생기는데 맞배 지붕처럼 크진 않죠. 이런 작은 박공을 까치박공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까치란 날아다니는 까치가 아니라 까치까치 설날은 까치설날 할 때의 까치, 즉 작은 것을 의미합니다. 옛날 민속집 중에 이렇게 지붕이 구멍이 뚫어져 있는 집을 까치구멍집이라고 합니다. 놀러문 중에서는 이 구멍에 까치가 들어가는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노래에 문제가 있어 그렇습니다. 곡을 붙일 때 까치까치라고 하였으면 혼돈이 없는데, 까치 설날으로 부르니 마치 날아다니는 까치 설날인 줄 오해합니다. 작은 구멍이 있는, 즉 까치 구멍이 있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구멍을 내면 예전 솔까지 관솔 피울 때의 시커먼 연기가 빠져나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우진각 지붕입니다. 지붕의 앞면과 뒷면 사이에 박공을 두지 않고 사면을 모두 지붕으로 덮은 형식입니다. 주로 이런 지붕은 여기처럼 사대문의 큰 대문 위 건물 지붕이 이런 우진각 지붕이 많습니다. 우리의 건축물도 당연히 중국 영향을 많이 받는데, 얘기론 이런 팔짝 지붕은 중국의 본토나 남방 형식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런 우진각 지붕은 중국 북방, 즉 요나라나 금나라나 청과 같은 북방 형식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숭례문도 처음에는 팔짝 지붕으로 지었는데 후에 우진각으로 바꾸었다고 하네요. 흔하지는 않지만 가끔 절이나 한옥을 지내다 보면 이러한 지붕도 보입니다. 흔히들 요즘 부르기 쉽게 T자형 지붕이라고 하는데, 교차 박공 지붕,
교차 맞배 지붕으로 부르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언뜻 보면 우진각 지붕처럼 되어 있는 이 지붕은 모지붕입니다. 사면이 있으니 사모지붕이겠죠. 박공은 없고 지붕 사면이 모두 지붕으로 덮여 있는 것은 같지만 우진각 지붕은 용마루가 있는 반면에 사모지붕은 이처럼 가운데가 한 곳으로 모여집니다. 그래서 모임지붕이라고도 합니다. 커다란 정각을 이렇게 모지붕으로 만든 것은 그리 흔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정자의 지붕은 이러한 구조가 많습니다. 흔히들 육각정, 팔각정 하는 정자 건물입니다. 지붕이 육각으로 되어 있으면 육각정, 팔각으로 되어 있으면 팔각정인데 이를 육모지붕, 팔모지붕 모두 같은 말입니다. 다음은 소술지붕입니다. 지붕의 형태는 작은 맞배 지붕 형태이지만 이렇게 다른 지붕보다 솟아있다고 부르는 이름입니다. 이러한 지붕은 좀 특별한 형태이고 한옥 정면 입구에 있는 대문, 위험을 나타내려고 대문 지붕을 높게 나타낸 소술 때문에 얹은 지붕도 소술 지붕입니다. 지붕의 형태를 살펴보았으면 이번엔 그 지붕에 있는 각 부재를 알아봅시다. 제일 위에 고래등 같은 용마루가 있습니다. 용마루 끝은 치미가 웅장하게 자리 잡고 있죠. 치미는 그 건물의 위험을 나타내기 위해 웅장하게 만듭니다. 그중 경주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는 황룡사 치미는 모양도 아름답지만 크기도 웅장합니다. 용마루 다음으로 이어지는 내림마루, 추녀마루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루란 산마루에서 나오는 등성이 즉 줄기를 말합니다. 내려오는 마루라고 해서 내림마루, 추녀와 연결된다고 해서 추녀마루라고 합니다. 내림마루나 추녀마루 끝도 용마루의 치미처럼 장식을 하는데 이건 크기가 작죠. 망화라고 합니다. 아래의 사진처럼 지붕 끝 빗물이 떨어지는 부분을 처마라고 합니다. 이 처마의 기와도 무늬로 장식을 하는데 그 기와를 막새 기와라고 합니다. 마지막 마무리를 짓는 기와라는 뜻이죠. 그 중에서 1번의 숫기와 마지막 마무리 기와를 수막새, 2번 암기와 마지막 마무리 기와를 암막새라고 합니다. 이 막새의 문양의 특징을 보고 그 시대의 문화 특징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처마와 추녀를 같이 부르는데 추녀마루와 이어지는 끝부분을 추녀라고 합니다. 약간 빗물이 떨어지는 모서리 부분입니다. 여기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이 마루 위 장식물입니다. 흔히들 잡상이라고 하는데 그 낱낱이 이름은 대당사부, 손행자, 저팔계, 사화상 등 삼장법사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입니다. 유럽의 바로크 건물 지붕에도 조각상을 볼 수 있는데 그 모양은 다르지만 조각상으로 지붕을 장식하는 점은 동서양이 같다고나 할까요? 다음에는 기둥의 종류와 그를 떠받치는 주춧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둥과 주춧돌도 그냥 지나치진 않을 것입니다.